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제평론가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현민 편집장입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짠. 저게 코스맥스? 네, 코스맥스네요. 화장품 기업이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그 코스맥스는 네. 화장품 연구 개발 생산 전문 기업, 네.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ODM 기업이라는 거는 자체 개발한 컨셉 또는 제품을 고객사에 제안을 한 뒤에 그것이 주문이 결정되면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코스맥스의 전체 매출의 95%가 ODM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ODM 얘기가 나오면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ODM, OEM 뭐가 이렇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EDM까지. 아, EDM까지. 아, 우리스였나요? 죄송합니다. 역시 천재입니다. 어떤 건가요? 좀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네, 뭐 EDM을 좋아하신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춤을 좋아하시나 봐요. 궁금해하실 수 일렉트릭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실 수 네, 있죠. 죄송해요. 네, ODM과 OEM. 예,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죠. 사실 ODM은요, 말 그대로 원천 개발 제조 방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죠. 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와서 나 이런 거 만들어줘. 그러면 이미 이 회사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요. 그것을 진짜나 생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더만 오면 바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OEM 방식은 뭐냐면 주문자 상표 제조 방식이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제조 기술 그런 것까지 다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 그러면 OEM 방식은 그냥 만들기만 합니다. 상품을 개발하거나 어떤 그 상품에서 책임을 지진 않죠. 그래서 ODM과 OEM은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생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그 제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게 바로 ODM과 OEM의 차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ODM 기업은 한국콜마라고 또 있습니다. 사실 양대 산맥이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장품의 양대 산맥 하면은 한국콜마가 있는데 사실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제약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분합니다. 누가 매출이 1위냐 했을 때 화장품과 제약까지 합치면 당연히 한국콜마가 월등하게 높고요, 매출액이. 하지만 화장품 부분만 보게 된다면은 코스맥스가 더 낫죠. 그래서 이제는 코스맥스의 매출에서 화장품 부분만 본다. 그러면 ODM 기업 1위냐? 그러면은 코스맥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도 좀 연구해 두시는 것이 코스맥스에 대해서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알기 쉬운 이름을 좀 나열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더 펠스샵, 오. 토니모리 이런 국내 기업 130개 브랜드 그리고 또 로레알 그룹, 미국의 메리케이, 존슨앤존슨 이렇게 약 30개의 해외 브랜드를 코스맥스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그러니까 더 간단히 말하면 포장은 아모레퍼시픽, 포장은 토니모리지만 결국 그 알맹이는 코스맥스가 만든다. 네. 그렇군요. 이 코스맥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인지 정확히 알려면 이러한 차이점도 인지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 평론가님께서 회사 소개 정확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회사 규모가 시가총액이 한 1조 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많이들 모르시죠. 왜냐하면 대표적인 B2B 기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를 상대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B2B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중들은 잘 모른다고 말씀드리겠고 네. 사실 코스맥스는 2014년도에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맥스와 코스맥스 BTI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코스맥스는 말 그대로 사업을 하는 회사로 됐고요. BTI는 그 말 그대로 관리하는 회사. 네. 그래서 사업은 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회사로 이렇게
양분을 했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대주주가 맨 위에 있다고 치면은 그 밑에 코스맥스, BTI가 있고 그 밑에 코스맥스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조금 서열화를 시킬 수 있겠죠. 네. 뭐 아까도 우리가 그 편집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고객사들이 굉장히 유명한 데가 많아요. 뭐 LG 생활건강도 있고 우리가 네. 보통 줄여서 LG 생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다음에 또 눈여겨볼 기업이 스타일 난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압니다. 아시죠? 스타일 난다가 쇼핑몰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사실 스타일 난다가 매물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로레알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품 업체, 패션 업계에서 탐내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중국 시장에 영향이 큰 회사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대박을 친 아이템이 바로 3컨셉 알잖아요, 화장품이에요. 아, 여자들은 다 알아요. 네, 그죠. 중국에서 대박을 쳤거든요. 그래서 로레알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3컨셉 알지가 어디서 많으냐? 바로 오늘의 주제, 코스맥스? 코스맥스에서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고객사로 이 스타일 난다가 있다는 거. 네, 그래서 그건 이거는 좀 몰랐네요.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투머치 인포메이션까지 전해드립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보시죠. 네,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까지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TMI 이슈 분석은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코스맥스인데요. 1992년 설립 이후로 지금까지 화장품 ODM 업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스맥스는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세계 화장품 ODM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이게 14년도에는 국내 매출이 절대 다수였어요. 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는 중국 사업 매출이 40%를 넘어가면서 다변화됐고 다격화됐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사실 올해 그래서 코스맥스 매출액이 어떻게 될까라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드디어 한 1조 한 2천억 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무려 한 700% 증가할 것이다라고 봐요. 그 중심에는 바로 중국 사업이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잘 나가는데 미국에서도 또 잘 나가죠. 네. 그래서 대표적인 ODM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매출이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코스맥스에 대한 외부 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코스맥스, 중국에서 국내 화장품 기술 전파. 중국 화장품 기술 K-뷰티가 이끈다. 네, K-팝처럼 화장품이라던가 화장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국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이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제 K-팝, K-드라마가 네. 인기라는 거를 많이 아실 텐데 그뿐만 네. 아니라 K-뷰티도 외국에서 K-뷰티. 엄청 큰 인기를 네. 얻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K-뷰티라고 해서 사실 유튜브만 찾아봐도 수두룩하게 나오는데요. 예. 코리안 뷰티는 좀 특징이 과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게 있어서 하고 나면은 좀 부담스럽지가 않거든요. 네. 그게 좀 강점인 것 같아요. 네, 뭐 화장이 또 얼마나 이제 얼굴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황보미 아나운서는 너무 너무 잘 잘 알 알죠. 테고 저도 압니다. 알고 네,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남자도 많이 알죠. 네. 저도 압니다. 네. 어쨌건 이 K-뷰티뿐만 아니라 패션, 헤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국내 그 K-뷰티를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시장은 중국인데 이 중국 네.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중국 시장에 이 국내 화장품 기술을 전파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본격적인 분석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코스맥스가 최근에 그 중국 상하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2회 중국 화장품 기술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오신 어떤 손님들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로레알이라든지 유니레버라든지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네. 이런 자라그룹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제는 화장품 관련 어떤 기술 연구진들이 와서 실제 이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미래의 화장품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어떤 아젠다들이 튀어나왔냐 보니까 광노화와 적외선 화장품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무엇보다 미세먼지와 화장품과의 관계 이런 아젠다들이 나와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하면은 사실 미세먼지잖아요. 네. 그 미세먼지에 강한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적합한 화장품이 뭐냐 이렇게 차세대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컨퍼런스를 가졌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만큼 코스맥스가 한국 화장품 K뷰티를 이끌고 있고 전 세계의 화장품을 이끌고 있다. 바로 이런 데서 위용이 좀 일어나는 거죠. 네, 또 이렇게 확실히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있었잖아요. 그 큰 영향을 끼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풀려졌다고 하니까 화장품 업계도 다시 중국을 공략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근데 사실 코스맥스는 그 사드에서 좀 비껴나 있던 회사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그 글로벌 바이어들이 찾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레라든지 에스티로더 같은 글로벌 어떤 큰 회사들이 사실 코스맥스에게 러브콜을 보낸 사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드 영향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역시 믿는 구석이 좀 있었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K뷰티 사업은요, 저희 국내용은 절대가 아닙니다. 사실 K팝과 맞물려서 우리의 화장 기술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이제 미백 화장품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문화를 알리면서 우리의 화장 기술도 알리고 우리의 어떤 제약이라든지 이런 화학 어떤 기술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번에 있었던 거죠, 사실. 네. 중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K뷰티가 인기입니다. 근데 이 동남아 시장은 약간 인구가 많고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를 하고 있지만 좀 다른 게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랑 이제 기후나 이런 부분이 유사할 수 있는데 그곳에는 기후나 예를 들면 피부 특성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렵지 않을까 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공장을 가동하면서 꾸준히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이제는 이슬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에 대한 어떤 문화 이거에 함께 맞물려서 코스맥스가 화장품 사업을 굉장히 잘 진출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1, 2년 사이에 매출이 크게 늘었고요. 무엇보다 할랄 화장품 같은 거,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권에서 쓸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문화를 이해하고 그 문화에 적합한 화장품을 개발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신소재 연구하다가 코팅 신기술 개발한 코스맥스. 카이스트 한양대 공동네이처 자매지에 등재. 네. 이 포스트잇이요. 사실은 실패한 접착물인데 이렇게 딱 포스트잇으로 얻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얻어 걸린 느낌이 드는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코팅 신기술이. 네. 그렇군요. 화장품도 이제 전부 연구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네. 뭔가 코팅 신기술이라니까 저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본격적인 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코스맥스가 이제 2013년도였습니다. 그때 다공성 입자 개발하는 목표로 연구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네. 다공성 입자가 뭐냐면 그러니까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말 그대로 이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흡착이 잘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미백 효과가 있을 때도 어떤 그 백탁 현상 있잖아요. 그 막 선크림 바르면 허옇게 뜨는 거. 네. 네. 예, 이런 거를 또 잡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좀 효과가 있었고 이거를 또 하다가 또 재밌는 거를 또 연구하게 됩니다. 또 연구자들이 화장품 업계에서는 그게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 이 기능성 화장품이 얼마나 빠르게 피부에 얼만큼 흡수가 되느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는 금나노를 통해서 그걸 체크를 했는데 다공성 입자 안에 금나노를 넣어서 이게 얼마나 기능성 화장품이 피부에 잘 흡수가 되고 얼마나 빠르게 흡수되고 이런 거를 측정하는 기술을 냈죠. 이 연구가 바로 그 우리가 말씀드린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실제가 됐어요. 거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화두가 됐었죠. 그래서 정말 연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는 회사가 바로 과학이군요, 과학. 네, 그렇죠. 코스맥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내용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외선 차단제 백탁 현상을 해결했다는 내용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야. 좀 알 것 같아요. 네, 사실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을 때 가장 문제는 이렇게 뜬 현상, 하얗게 뜨는 네, 경우 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뭉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 그때 이제 최근에 이제 비비크림도 남자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에 백탁 현상이 가장 골칫거리입니다. 네. 네. 몰래 하고 나왔는데 막 네. 그거를 지적하면은 기분이 굉장히 하루 종일 그죠, 불쾌할 수 힘들죠. 있습니다. 네. 어쨌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뭔가 코스맥스가 좀 더 신뢰가는 기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계속해서 코스맥스 기업 이슈를 알아보기 전에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살펴볼까요? 네, 막간을 이용해 박 편집장님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뷰티 업계 트렌드가 정말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해마다 10%씩 증가해서 올해는 약 5천억 원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은 이런 뷰티 업계 지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뷰티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다들 피부 관리는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예전에 피부과를 좀 다녔는데 요즘 귀찮아가지고
연예인인데 기자님하고 아직 젊어서 괜찮아요. 젊기도 하고 네. 그럼 무엇보다 그만큼 열심히 살고 있다. 아. 네, 좀 시간적 여유가 네. 모자랐다. 지금부터 관리해야 됩니다. 아, 금방 나이 먹어요. 네, 근데 뭐 제 나이에 비해서 아직 그 노안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예, 좀 시간이 지나고 다닐 네. 생각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시죠? 저 같은 피부 관리? 경우에는 물을 자주 마시려고 하고요. 일단 물. 수분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틈나는 대로 1일 1팩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네. 뭐 2, 3일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니 우리 평론가님도 네. 광채 하시는데 이게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개기름이고요. 아닙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냥 과일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과일? 그런데 요즘에 좀 많이 못 먹어서 피부가 조금 트러블이 났는데 네. 오늘 이게 코스맥스를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화장품 잘 써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많이 듭니다. 네. 또 왜 여쭤보신 거죠? 저는 태생적으로 피부가 좋아서 네. 자랑하고 싶어서. 농담이고요. 네, 제가 다 여쭤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첫 번째 트렌드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나만의 케렌시아. 나만의 케렌시아. 케렌시아. 케렌시아 뭔가 그 키우는 강아지 이름 같기도 하고요. 네? 케렌시아가 뭔지 잘 몰라서 나만의 케렌시아 뭘까요? 그러니까 올해 뷰티 트렌드, 올해 트렌드 중 하나인데 이 케렌시아라는 단어는 두 장의 소가 이 마지막 일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는, 혼자서 숨을 고르는 자신만의 공간을 의미하는 스페인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의 힐링을 즐길 수 있는 케렌시아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올해 트렌드로 급부상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뭐 말이 좋아서 케렌시아인 것 같기도 한 게 집에서 혼자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집순이 집돌이들을 위한 이게 관리법이라고 저네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네. 그래서 화장품 업계 측에서는 이 홈케어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홈케어족을 겨냥한 제품들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제 제품들의 퀄리티가 좋다 보니까 집에서 관리해도 어떤 샵 같은 데를 가지 않더라도 그 정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트렌드인 거죠. 네.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게 좀 잘 느껴지는 게 네. 올리브영이나 좀 홈쇼핑 이런 데만 봐도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홈케어 제품들이 참 많이 요새 나와요. 특히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좀 저렴한 건 저렴하지만 좀 비싼 거는 하나에 10,000원씩 하는 팩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만 비싼 게 아닌가 해서 직접 써봤더니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좋은 게 비싼 게 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왕창 쟁여놓고 싶은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홈케어가 귀찮긴 합니다. 누군가의 네. 관리를 받는 것보다는 당연히 귀찮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자기 관리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집에서도 좀 더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다 보니 이 시장 역시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게 1인 가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1인 가구 시장과 그다음에 1인 가구의 특징은 가치 소비거든요. 그러니까 뭐 애한테 쓸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뭐 배우자한테 쓸 필요가 없으니까 오롯이 이제 나한테 쓰게 되는데 네. 이런 가치 소비와 맞물려서 이런 홈케어 시장이 굉장히 좀 크게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다음 트렌드도 한번 볼까요? 톱스타만큼 막강한 영향력, 뷰티 유튜버. 네. 아무래도 좀 화장품 업계에 뷰티 유튜버들을 빼놓을 수가 네. 없는데요. 저도 사실 즐겨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인기 유튜버들의 구독자는 100만 명에서 거의 260만 명에 육박을 한다고 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뷰티 유튜버들이 영상에서 이 제품을 한 번이라도 사용을 하면 정말 매출이 2배, 3배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유튜버가 사용을 해서 하면은 약간 일반인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효과를 보면은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구매를 부추긴다고 합니다. 실제로 보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구매를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있어요. 저도 뭐 립스틱 같은 새로운 제품들을 다 발색을 해주거든요. 영상 속에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참고해서 살 때도 있고 컬러 렌즈 이런 것들도 사실 이 매장에 가면 실제로 착용을 안 돼요. 그렇다 네. 보니까 좀 애매한데 그거를 유튜버들이 직접 일일이 착용을 해서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니까 좀 참고해서 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웬만한 사실 톱스타에 못지않은 효과를 얻고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이제 비용이 다르잖아요. 가성비, 최근 네. 유행하는 말로 해서 가성비로 따져봤을 때 유튜버들이 월등히 앞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유튜버들이 부르는 곳이 많아지고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기업 행사라든지 마케팅 현장에 거의 단골 손님으로 초대가 되고 있고 네. 아니면 이 유튜버의 이름으로 화장품 제품까지 마치 톱스타처럼 오. 화장품 제품까지 출시된다고 하니까 정말 무시할 수가 없는 일이죠. 이야, 정말 네. 대박인 것 영향력이 같습니다.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트렌드 볼까요? 화장품 유통에도 무인 채널 등장. 무인 채널. 뭔가 화장품도 이제 무인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자판기처럼 이렇게 뽑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뭔가요? 뭔가요? 뭐 사실 정확합니다. 그 단어 뜻대로 처음부터 이제 무인 편의점, 무인 슈퍼 같은 무인 채널이 많이 등장을 해서 주목을 받았단 말이죠. 네. 이 화장품 유통에서조차 직원이 필요 없이 네. 무인으로 할 수 있는 자동 판매기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먼저 이 자판기 내부로 들어가면은 가상 메이크업 미러가 설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비가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해서 가상으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빅데이터를 참고를 해서 고객 취향에 맞게 정밀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완전히 진짜 과학이네요, 신기하네요. 이거는. 이야. 그리고 화장품 구입을 원하면 또 스마트폰으로도 구매가 간단하게 된다고 하니까 아, 네. 정말 편리해진 세상인 거죠. 네, 사실 이 뷰티 산업계는 사실 그 화장이 그 여자분들 위주로 이제 뷰티 유튜버나 뭐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남자들도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남자를 대표한 건 아니고요. 저 하고 싶습니다. 관계업자분들 참고해서 더 많은 남자 제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코스맥스 이슈와 내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화장품 제조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탄탄대로 뛰쳐나와 글로벌 1위에 서다. 1위, 네, 글로벌 1위. 좀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코스맥스 회장님에 대한 이슈인가 봐요. 그렇죠.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누군지 아세요? 금방 답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그렇죠. 맞습니다. 이경수 회장님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46세 때 이제는 그 1992년도에 직장을 뛰어나와서 만들었어요. 근데 무려 거의 20년 만에 정말 세계적인 ODM 기업 1위 업체를 세우신 거예요. 혹시 그렇게 그 성장한 전에 거죠. 기업은 어떤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서울대 약대를 졸업하셨고요. 그다음에 동아제약 마케팅 팀에서 첫 직장을 하셨고, 그다음에 뭐 광고 대행사 오리콤, 그다음에 대용제약 마케팅 담당 전무를 하신 다음에 그 끝으로 이제 창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제약업계에 계셨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특색이 마케팅 업무를 좀 하셨다는 게 굉장히 좀 특색이 따로 보여지고요. 네. 이경수 회장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예. 사계절 이론입니다. 사계절. 예, 화장품의 사계절 이론. 이게 두 가지가요. 어떤 거냐면 먼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과 겨울이 있습니다. 그럼 여름에 만든 화장품은 이제 열대 지방에 있는 나라한테 팔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겨울에 만든 화장품은 이제 추운 지방 가서 팔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장품에 강점이 있다. 이게 첫 가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사계절이잖아요. 네. 그러면 3개월마다 제품이 순환주기가 빨라집니다. 엄청난 이게 장점이죠.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화장품을 3개월마다 신제품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다는 거, 그만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ODM 기업 1위 기업이 괜히 된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이런 사계절과 맞물려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기술이다. 그래서 이경수 회장은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화장품 만들기에 딱 좋은 나라다. 그래서 최적화돼 있다. 이런 어떤 이론이고요. 사실 굉장히 좋은 이론 같고요. 사실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 사계절 이론이 어느 정도 맞다. 그만큼 화장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무엇보다 소비자의 마케팅을 잘 아시는 회장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1992년일 때 이제 이경수 회장님이 46세셨는데 창업을 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잘 나가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지 않죠. 제약회사의 연봉도 굉장히 높고. 네. 그런데 돌연 그만두고 화장품 산업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네. 사실 말이 좋아서 정말 땅이 좋다, 뭐 강당이 좋다라고 할 수 있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네. 만약에 MC분들이 지금 예. 갑자기 하시던 일들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꼭 그만둬야 하나요? 네. 마지막까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일을 하겠다. 네. 다들 그렇게 하죠. 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네, 저는 뭔가요? 우주를 나가고 싶습니다. 계속 하셔야 될 거예요. 음악을 계속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음악 하시는 걸로. 네. 아니 앨런 머스크 만나시면 되겠네요. 네. 우주 화성, 큰 꿈이십니다. 네.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생각한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저희가 오늘부터 열심히 창업 아이템 맞습니다. 찾기 한번 노력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코스맥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코스맥스 품질 관리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프로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쇼핑, 당구라고 합니다. 전공은 화학공학과고요. 학점은 3.48점이라고 합니다.
어학 점수는 토익이 750점, 그리고 자격증은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프로필만으로는 그 지원자의 성향이나 참고할 만한 것들을 파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요. 네. 좀 그간의 DIY 지원자분들의 프로필이 좀 화려해서 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의 프로필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우리 권 평론가님, 네. 주인공의 프로필만을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나요? 최근에 그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그 회장님께서 면접 2017년도죠. 그러니까 작년 면접에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하셨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줬냐면 정직해 보이는 사람, 그다음에 성실해 보이는 사람한테 자기는 좀 후한 점수를 줬다라고 네. 이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좀 단출한 스펙이지만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정직함을 오히려 볼 수 있는 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보겠고요. 평범해 보이지만은 오히려 더 정직해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요. 네. 근데 굳이 이제는 뽑아야 된다면 저는 쇼핑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쇼핑. 왜냐하면은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B2B 기업이지만은 사실 많은 기업에서 지금 B2B 2C라는 걸 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종 부회장도 사내 방송을 통해서 사실 B2B 2C라는 개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B2B 2C입니다.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은 제조업체에서는 코스맥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왜? 코스맥스가 워낙 월등하다 보니까. 그러면 소비자를 안다? 그러면은 쇼핑을 잘하는 사람이 소비자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쇼핑이 특징이래요. 그러면은 취미가 쇼핑이라 그러면 쇼핑을 잘 하니까 소비자의 마음을 알고 소비자의 마음을 잘 안다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화장품에 대해서 잘 캐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뽑으라면은 쇼핑이 좀 눈에 많이 띈다.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 편집장님께서는 오늘의 주인공 프로필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하면 좋겠나요? 정직 중요하죠. 정직 중요한데요. 이 지금 지원자가 너무 정직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되게 위험해요. 이렇게 내면은 위험할 수 있고 네. 모두가 공감을 하겠지만 이 쇼핑이라는 부분에 가장 주목을 할 건데 네. 왜냐하면 남자가 쇼핑을 이렇게 즐기는 경우가 흔치는 않거든요. 않죠. 네. 그럼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이제 그루밍족하고 연결될 수 있고 자신을 가꾸는데 할애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좀 정직을 내려놓더라도 이 당구 정말 의미가 없거든요. 당구를 좀 내려놓고 뭐 풀타입 쇼핑 뭐 이런 걸 특기로 만들어서 내가 7일 7 쇼핑을 한다. 나는 쇼핑에 관심 많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예를 들면은 여자친구가 내가 쇼핑을 하면 기다려서 지치다 집에 간다. 라는 정도의 약간의 정직의 약간 MSG를 조금만 더 넣어주면 이 쇼핑을 좀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함께 보면서요.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